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현대인들, 특히 눈 같은 경우에는요, 깨어있는 동안 거의 눈을 감을 일이 없을 정도로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상 가장 눈이 혹사당하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그런 눈에게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상은 못 주더라도 휴식이라도 좀 주면 좋겠습니다. 20분마다 20초씩 20피트를 이렇게 내다보는 건데요. 여기서 20피트란 한 6m 정도 거리를 말합니다. 이름하여 20, 20, 20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이 눈에게 좀 여유와 좀 활력을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오늘 방송 20분 지날 때마다 갑자기 시선을 멀리 이렇게 보더라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 눈 운동하는 거니까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휴대전화 볼 때 눈이 좀 뻑뻑하고 침침해서 저도 다크 모드를 해두는데 네. 이게 블루라이트는 좀 덜어줄 수 있지만 네. 반대로 노안이 있는 분들은 눈이 또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질환이 있어도요, 다크 모드 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눈의 불청객,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안과 전문의 조찬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조찬호입니다. 백내장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눈앞에 뭔가 하얀 게 끼어 있는 것 같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왜 생기는 건지 먼저 우리 눈의 구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의 구조는 앞쪽에서부터 눈꺼풀, 각막, 전방, 홍채,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신경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수정체는 눈으로 들어온 빛을 모아서 망막에 초점을 맺어 상이 맺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정체는 출생 시부터 젊은 시절까지는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노화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수정체 속에 단백질이 혼탁해지게 되면 그 투명도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를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이 발생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부분적으로 차단되거나 빛의 투과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백내장이 심해지면 눈 안쪽 구조물들을 관찰하기 어려워지며 눈 뒤에 다른 병이 생겨도 진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하얀 것이 끼었다, 흰자에서 까만자 쪽으로 하얀 살이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를 백내장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백내장과 다른 굿날개라는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검사 장비 없이 맨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굿날개는 흰자의 결막 조직이 까만 자의 각막 조직 쪽으로 자라나는 질환으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요즘 교수님 그 촬영 가면 감독님들이 DSLR이라고 하죠. 사실 그게 본체보다 렌즈가 더 비싸거든요. 네. 근데 우리 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렌즈가 수정체인데 그쵸. 이 수정체가 깨끗해야지 더 잘 보이고 카메라로 치면 이제 촬영도 잘 되는 건데 맞아요. 백내장의 좀 대표적인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백내장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노년성 백내장입니다. 이것은 보통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침침해진다, 어떤 시점부터는 더 안 보인다고 호소를 하시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럴 때 안경을 여러 번 바꿔봐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주요 증상으로는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갑자기 더 안 보인다고 하는 주맹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수정체 중심부에 혼탁이 발생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눈동자가 커져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동자가 작아지면서 중심부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와 이해의 증상으로 복시, 즉 물체가 2개 이상으로 보이는 것, 겹쳐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력 저하나 복시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백내장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고 시력 저하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력 저하의 원인은 백내장 이외에도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 안구의 염증성 질환, 시신경 질환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수술 전에 이상하게 낮보다 밤에 더 잘 보였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도 하시고 안경을 안 꼈는데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잘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특이한 증상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수정체 혼탁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낮보다 밤에 더 잘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맹 증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정체 전체적으로 혼탁이 진행되는 핵백내장의 경우에는 수정체의 도수가 변하면서 오히려 시력이 조금 좋아졌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백내장이 더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눈이 좀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노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노안과 백내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백내장과 노안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백내장과 노안은 서로 다릅니다. 노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사람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수정체를 지지하는 선모체 소대와 선모체 근육이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멀리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것이 자동으로 조절되게 됩니다. 멀리 볼 때는 수정체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고 가까이 볼 때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선모체 소대의 정상적인 조절 기능이 50대, 빠르게는 40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60대 무렵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수정체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데 바로 이 현상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노안의 증상으로는 멀리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보는 것은 손을 이렇게 뻗쳐서 보거나 또는 돋보기를 껴야만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한편 노안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내장이 별로 없을 수가 있고 젊은 나이에서 백내장이 조기에 발생한 경우에도 노안은 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은 백내장은 안경 교체를 해도 시력 교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이고 노안의 경우 적절한 도수의 돋보기를 쓰면 가까이 보는 것이 많이 좋아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은 주로 젊은 시절까지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잘 생활하신 분들이 더 잘 느끼시는 편이며 저와 같이 근시로 안경을 쓰고 있는 경우는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 노안 증상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백내장이랑 이 노안이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백내장의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래도 노화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문 기사 보니까 거의 다 백내장 앓는 분들은 보통 60대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꼭 노화 말고 다른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흡연이라든지 과도한 자외선, 햇빛 노출, 그리고 방사선 노출, 당뇨병 등의 전신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스테로이드라는 항염증약의 장기적 복용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는 선천 백내장이 있는데 이는 출생 시 백내장이 생겨 있거나 또는 출생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눈을 다친 이후에 발생하는 외상성 백내장, 그리고 이전에 눈에 포도막염 같은 염증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 백내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흡연이나 햇빛 노출, 전신 질환은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주의한다면 백내장의 시작과 진행을 늦추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2030 세대에서도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심지어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백내장이 이렇게 막 나이와 상관없이 생기는 거예요? 예, 꼭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5, 60대의 나이에 백내장이 많이 진단되고 20대에서 30대에서는 특수한 원인 이외에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서 진단되는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외상성 백내장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외에 아토피가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가 있었던 모든 경우에서 안과적인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지만 만약 어릴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게 있었다든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경우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서도 백내장 또는 이제 아토피성 각결막염, 온추각막, 망막방위 등의 다양한 안과적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 이현식 혹시 가까이 있는 거 잘 안 보이시는 거 아니죠? 잘 보입니다. 그렇군요. 책 잘 보고 있어요. 젊은 분들도 백내장을 아예 뭐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백내장이 의심돼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나요? 우리가 흔히 안과에서 받는 그런 뭐 기초 검사도 받게 되나요? 예, 다양한 시력 검사와 함께 많은 안과적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력 검사를 해서 시력 저하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정 시력을 반드시 검사를 하는데 백내장의 진행으로 인한 굴절력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으로 시력 교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의 원인을 알기 위해 안압 검사, 안저 촬영, 눈동자를 확대하는 산동 검사, 망막 및 시신경 단층 촬영, 안구 초음파 검사 등으로
녹내장과 망막 질환 여부를 평가합니다. 또한 각막 질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각막 지형도와 각막 내피세포 밀도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후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공수정체 도수 측정을 위해 눈 길이 측정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백내장을 진단받잖아요. 보통은 수술을 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좀 수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백내장의 치료 방법은 약물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정확하게 수술 방법은 백내장 제거 수술과 그 이후에 인공수정체 삽입하는 수술을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수술 방법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는데 초창기에는 6mm 이상으로 길게 절개하고 수정체를 통째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에서 3mm 정도로 작게 절개하고 초음파 유화기로 수정체를 분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막과 결막의 경계 부분에 2에서 3mm 정도로 절개한 후에 수정체를 싸고 있는 수정체낭 앞쪽을 일부 벗겨내어 수정체를 노출시키고 그 안에 있는 수정체를 초음파 유화수로 제거합니다. 제거한 빈 수정체낭 공간에 적절한 도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고 마지막으로 눈 안에 남아있는 점토한 물질이라는 것을 깨끗이 제거해주면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매우 많이 진행된 백내장의 경우 길게 절개하여 통째로 제거하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절개하는 경우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큰 절개창으로 인해 난시가 많이 발생하며 출혈 등의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서 시력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유화술과 함께 펨토초 레이저라는 것을 사용하여 핵을 좀 더 쉽게 분쇄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편화된 수술인 만큼 안정성도 당연히 보장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눈 수술이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그럼요. 없잖아요. 어떤가요? 시력 교정 수술처럼 마취하면 아예 안 아프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예, 물론입니다. 눈을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다소 무섭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마취 방법으로 비교적 편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만 마취약만으로도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고 만약 나이가 매우 많거나 다소 협조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눈 뒤쪽으로 주사 바늘을 찔러서 마취제를 깊이 주입하는 구부 마취를 시행을 합니다. 그보다도 더 협조가 되지 않거나 폐쇄 공포증 등이 있어서 부분 마취로 수술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은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마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 진단을 받고 나면 빨리 급하게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때는 해야 된다 이런 데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비록 수십 년 전만 해도 조금 덜 보여도 잘 병원에 가지 않았고 병을 키우다가 나중에 실명 직전에 가서야 백내장 진단받고 수술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조기에 진단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수술 결정에 있어서 데드라인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시력도 양호한 편이고 개인적으로 큰 불편이 없을 때는 무리하게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술하면 100% 노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서는 노안을 겪어보지 않아서 돋보기 착용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술하더라도 시력 개선 폭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백내장은 조금 늦게 받더라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객관적으로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시력저하가 크다면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외래 경과 관찰을 하면서 수술 시기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적절한 수술 시기로는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시력도 떨어지고 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낄 때 수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교정 시력이 0.5 이하일 때 수술을 권유를 하는 편이고 0.1 정도면 거의 수술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로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을 일으키거나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는 팽대 백내장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서는 수술을 가급적 빨리 시행해서 합병증을 줄여야 됩니다. 만약 수술 전에 안구 건조증이나 눈꺼풀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백내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네. 왜 시력 교정 수술 있죠. 주변에 보면 라식이나 라섹을 받는 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다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뭘요? 혹시나 이거 받으면 나중에 백내장 온다는 말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조찬호 교수님 나오시면 여쭤보겠다 이래서 이제까지 참고 있었거든요. 기다렸군요. 네, 오래 기다렸어요. 교수님, 이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이라고 하는 시력 교정 수술. 이것은 곧 굴절 교정 수술인데 각막, 즉 검은 동자를 미세하게 깎아내서 도수를 교정하는 시술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는 백내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 교정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백내장이 더 빨리 온다든지 수술을 못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젊은 나이에 굴절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나이가 들어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할 때 인공 수정체 도수 계산에서 특수한 공식을 사용해야만 되는데 만약 수술 전에 이러한 과거력을 모르고 일반적인 공식을 적용했을 때 수술 후에 도수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백내장 수술 앞둔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전에 굴절 교정 수술을 했는지 여부를 의료진에게 꼭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할 때 인공 수정체를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공 수정체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요거 예쁘네, 전 이거 할게요,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에 따라서 크게 나누면은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눈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외견상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기능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쓰는 단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나의 초점에 빛이 모이는 것이고 다초점 렌즈는 여러 개의 초점, 예를 들면은 멀리 그리고 이제 가까이 그리고 약 8mm 정도의 중간 거리에 초점이 모이게 개발된 렌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렌즈 종류를 환자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 수술할 눈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손모체 소대가 약하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단초점 렌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초기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이 단초점 렌즈고 현재에도 약 70-80% 이상의 환자들에서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초점 렌즈는 선명한 시력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수술 후에 자동으로 노안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 도수를 넣은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경 없이 먼 것과 가까운 것을 잘 볼 수 있게 개발된 것이 다초점 렌즈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 단초점 렌즈를 사용할 경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안경이 필요할 수 있고요. 다초점 렌즈를 삽입할 경우에는 수정체 문제도 해결하고 시력 교정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단초점은 안경이 필요하다, 다초점은 안경이 필요 없이 잘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치입니다. 최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다초점 렌즈라는 것이 100%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에 약간의 도수 오차나 난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시 안경을 써야 된다든지 오히려 기대하는 시력보다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초점 렌즈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다초점 렌즈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초점 렌즈와 단초점 렌즈의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내가 어떤 걸 할지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렌즈의 원리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총량을 100%라고 했을 때 단초점의 경우 그 100%의 빛을 한 초점에 맞추기 때문에 매우 선명하다는 것이지만 다초점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40대, 30대, 30으로 분산해서 세네 개의 초점에 각각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각각의 초점의 선명도는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다초점 렌즈는 여러 초점을 만들기 위해서 렌즈의 표면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야간에 빛이 번져 보인다든지 달무리가 낀다든지 이로 인해서 야간에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대비 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일반 인공수정체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사람마다 선호하는 시력의 필요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렌즈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안경 없이 생활하고 근무하는 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다초점 렌즈가 훌륭한 선택이 될 수가 있고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에서는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고 추후 적당한 도수의 안경을 쓰는 것도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이런 다초점 렌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속 초점 렌즈라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인공수정체를 만약에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뭐 교체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영구적입니다. 오. 과거에 사용돼 왔던 인공수정체는 혼탁이나 칼슘 침착이라는 게 생겨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최근에 출시된 인공수정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어서 수술 후에 혼탁을 거의 잘 일으키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시행을 하고 수술 전후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었다면 인공수정체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러 이유로 인공수정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도수가 조금 오차가 있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 네. 교체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인공수정체가 제자리에서 이탈이 되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인공수정체 이탈은 이전에 눈 외상 또는 염증을 앓은 경우, 선천성 질환, 많이 진행된 백내장에서 좀 더 흔하며 수정체를 지지해주는 선모체 소대 약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인공수정체 이탈의 치료로는 기존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실로 묶어 공막에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교체의 시기는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 뭐 기술이 발달해서 20분 뭐 내외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수술이 잘 되더라도 나중에 사후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수술 후에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장비와 테크닉이 많이 발달해서 백내장 수술 후에 합병증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출혈, 안압 상승, 망막 박리, 안내염, 각막 부종 및 망막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안내염은 드물지만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눈 전체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합병증 방지를 위한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관리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수술 후에 감염과 염증 억제를 위해 항생제와 항염증제 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수술 후에 약 1, 2주간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눈을 함부로 비비거나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수술 초기에는 육체 노동이나 과로, 스트레스, 음주 등을 피해야 되고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공 눈물 점안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네. 수술 후에 합병증을 조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재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다른 수술과 달리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이고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발의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백내장 수술 시 뒤쪽에 얇은 수정체 낭을 남겨놓는데 이 남겨둔 수정체 낭 일부에서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후발 백내장, 후낭 혼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후낭 혼탁이 생기면 수술 초기에 잘 보였던 시력이 다시 저하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환자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평생 안 생길 수도 있고 초기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행히 후낭 혼탁은 외래에서 레이저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표준 치료는 수술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겠지만 그중에 저는 교수님 수술 너무 무서워요. 그냥 약물로 어떻게 치료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초기 백내장인 경우는 그럴 때 이제 조금 경과 관찰을 하자고 하면 되겠지만 진행된 백내장에서는 사실은 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매우 초기인 경우에는 이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안약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물로 유의미하게 이제 백내장을 억제하거나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날 좋은 봄에 안구 건조증이랑 결막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안약이 나중에 뭐 백내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눈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안약이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처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안약은 단기간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수개월 이상 장기 투여를 하게 되면 백내장, 녹내장, 안압 상승,
감염 악화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안구 건조증과 결막염에서는 부작용이 적은 약한 스테로이드 안약을 단기간 사용하는 편이고 이를 1, 2개월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백내장이 생긴 경우는 드뭅니다. 장기적으로 항염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스테로이드의 대체제로서 부작용이 적은 다른 항염증 안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안과에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눈 수술이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생길 텐데 우리 환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시력자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 문의를 하러 외래 내원을 하십니다. 네. 국내에 1년에 시행하는 총 수술 건수가 200만 건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와. 그중에 와. 백내장 수술이 70만 건 정도로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수술기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전반적인 수술 수준과 치료 결과가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백내장 수술은 노년층에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내장 수술은 평생 한 번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여 수술 받으시는 게 수술 후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수술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백내장의 정도에 비해 본인의 시력 저하가 얼마나 불편한가입니다. 백내장을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활에 불편하지 않고 시력도 크게 나쁘지 않다면 수술을 꼭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꾸준히 외래 경과 관찰을 하시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논의해서 수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백내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안과 전문의 조찬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